영부인과 관련해서 의혹이 국민적 의혹으로 부풀려져 있다면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털어야 될 필요가 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그 특검을 한다고 하면 뻔하게 민주당의 의도는 총선용, 정량용으로 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또 국민의힘에서는 총선용으로 이것이 변질돼서 악용될 것을 걱정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총선 직후에 특검을 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하면 참 좋겠다. 총선 직후에 특검 얘기를 꺼내놨는데 정기란 교수님, 민주당이 받겠습니까? 뭐 받을 리도 없고요. 저는 이상민 의원이 지금 여권의 기류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최근에 여권으로 가셨는데. 최근에 갔잖아요.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취임하면서 선민 후사를 얘기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선민 후사를 가장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그래서 잠시 총선 후에 특검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움직임이 나오자마자 바로 철퇴를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용산의 지침이 떨어졌겠죠. 더 이상 언급하지 마라. 총선 후 특검 절대 안 된다. 저는 예. 이런 가이드라인이 주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최근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이 예. 여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총선 후에라도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식의 여론을 하고 있는데 예. 여권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지금 던지고 있는 변죽 울리기에 불과하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윤심이 아니라 예. 민심을 업고 정치를 하고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려고 했더라면 예. 김건희 특검법을 과감하게 수용함으로써 어떤 그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자기 존재감도 드러내고 예.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상민 의원의 저 발언은 잠시 궤도를 이탈한 그런 예.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정태근 전 의원님, 이 앞서서 이건 지난달 이 특검법이 좀 이슈가 되고 이제 통과 전에 사실 거부권 행사가 예고가 됐었거든요. 당시에도 뭐 할 거다. 그래서 실제 이제 거부권 행사했는데 거부권 행사 이후 시나리오가 몇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이런 거였어요. 제2부속실 설치, 그다음에 이어서 특별감찰관을 둔다. 그리고 이어서 총선 후 특검 이런 과정을 갖지 않을까라는 게 시나리오 중에 있었거든요. 좀 약간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용산하고 얘기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문제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저는 사실은 이 상태로 만약에 공천 작업들이 진행되면서 민주당이 의도하는 것처럼 공천에서 탈락하는 의원들이 동조해서 특검이 간다. 이거는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용산에서 국민적 눈높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되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 시기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특검을 누가 추천하냐. 지금 야당에서 추천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지 예. 말고 변협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아. 국회에서 압축을 해서 올리면 예. 그거 우리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용산에서 당한테 협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예. 내야지. 지금 지금 예를 들면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한 3분의 2 가까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어떻게 촬영됐는지 간에 보면 동영상 과정에서 보면 핸드백도 받고 뭐 국정에 관여하는 모습들이 아주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특별감찰관 예. 이부속실 이 문제 가지고 용산에서 이걸 계속 뭉개려고 그런다?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적어도 특검 추천에 대해서 그래도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예. 빨리 받는 것이 예. 이 용산을 위해서도 좋고 전체 국민이 봤을 때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봐야죠. 이 특검과 관련된 이 이슈와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에 계신 분이 굉장히 솔직한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오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고 한 건데 질문이 이랬어요. 지금 총선 끌고 가려 쌍특검 재표결 미룬다. 여당에서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재의결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질질 끌고 나중에 하려는 게 이게 총선에 뭔가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부정하지 않겠다. 저도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닌가? 부정하지 않겠다. 그런
정치적인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진애 변호사,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처음부터 뭐 예상이 되었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가 되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의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헌법에서 정해져 있는 국회에서의 그 과반수로서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럼 그것이 그 법안이 정부로 이송이 되고 15일 안에 대통령은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헌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이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하면 국회로 돌아가는데 예. 그 다음에 재의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제2요구권을 15일 안에 해야 되지만 돌아간 국회에서는 언제 여기에 대해서 재의결을 해야 되는지 없는 거죠. 지금 조금 아까 나온 이야기가 결국에는 총선이 4월 10일에 있는데 그때까지 민주당에서는 이 이슈를 가지고서는 계속 가고 싶다는 거를 솔직하게 밝힌 그 내용이었는데요. 예.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가 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번 해보고서는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 진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 우리 시청자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 가면은 뭐 한두 달 안에 결과가 나옵니까? 오래 전혀 걸리죠. 안 나오죠. 예. 네, 올해 안에도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 말도 역시 민주당에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상의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 의원들이 뭐 검찰에 찾아가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빨리 좀 수사해라 규탄 대회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특검 법안이라는 것으로 올려서 그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이 되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을 쓴 거를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다? 저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본안까지 가지도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는 거는 올해 안에도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끌고 가고 싶은 것이 민주당의 마음이고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재의결하자. 지금 재의결 빨리 하고서는 털고서는 그 다음 이슈로 총선을 맞이하고 싶은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 의원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게 결국에는 총선용 압법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한 것을 예. 바로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룬 주제가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 국민의힘을 약간 수세적으로 몰아가는 주제잖아요. 이 이슈가. 반면에 오늘 국민의힘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PK 일정, 특히 어제 저녁부터는 오늘까지 부산 일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민주당을 향한 공세적인 이슈, 문제 제기를 좀 했거든요. 우선 김경률 비대위원 뭔가 오늘 회의에서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뒤에는요 이와 관련된 민주당의 어떤 설명도 좀 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께서 부산 의료진들에게 감사 인사 먼저 꼭 해야겠습니다. 이런 발언들조차 최측근의 권유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일성이 터집니다. 현근택은요.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당 인증샷이라고 이름 붙여야 되겠습니다. 당대표가 아무리 고독하다고 하지만 누구하고도 조언도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병실에 사실은 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마음 통하는 몇 사람하고 의견을 물어보는 정도는 그건 뭐 지극히 상식적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아주 다르죠? 양쪽 당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제 며칠이 지났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퇴원 전날 정성호 의원과 뭔가 텔레그램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현근택 변호사 얘기 나오고 징계 수위가 나오고 뭐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 나오고 뭐가 다른 또 바뀐 어떤 설명이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 뭔가 다른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 배현찬 소장님. 네. 이제 이게 문자 사태라고들 하는데 정성호 의원과 이재명 대표 이 사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얘기가 없어요. 근데 침묵을 하는 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더 낫습니까? 아니면 뭔가 해명을 자세히 하는 게 낫습니까 지금? 정치 공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사일런스, 침묵이라 해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이걸 이야기 꺼내는 순간 예. 이게 해명이 되거나 해소가 되지 않아요. 일파, 만파, 천파, 10만파 이런 식의 상황이 돼버려요. 이게 왜냐하면은 일단 우선은 이재명 대표 사당화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형성될 수 그 있고. 논란으로 지금 그렇죠. 국민의힘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비명계에서는 공천 불복의 빌미가 될 수 있죠. 왜냐면 봐라 이렇게 공천에 대해서
사실상 논의되는 거 아니냐. 공천을 못 받는 정도의 징계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거 심한 거 아닌가? 요거 왜 이렇게 이제 문자도 갔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에. 예.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떤 해명으로 해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왜 그때도 이렇게 길게 줌으로 쫙 당기게 되면은 찍히게 돼 있어요. 예. 다 필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 필터를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필터를 해서 누구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우리 모두가 모르면 상관이 없는데 예. 알려지다 보니까 이게 난감해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바람에 자칫 이 논란들 이게 윤영찬 의원까지 소환이 됩니다. 예,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선거를 앞두고 물론 이게 이제 그만큼 어느 정도의 폭이 될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만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또는 수도권이나 2030 MZ세대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이슈들을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정치과학적으로 보면은 아무 얘기 안 하는 게 낫다라는 분석이신데 여론조사 전문가신 배용찬 소장님께서 가만히 있는 게 더 정치적으로 나을 것 같은데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경호 소장님 그런데요 아직은 몰라요. 이런 논란이 지금 있었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지금 당사자가 된 그 문자의 주인공처럼 돼버린 현근택 변호사가 당에서 지금 뭔가 조사한다지만 징계가 굉장히 미미하고 향후에 결국엔 공천을 받게 되면 이거 논란 다시 소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원칙대로 해야겠죠. 규정대로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백윤찬 소장의 얘기를 뒤집으면 우스갯소리로 들킨 게 죄죠. 들킨 게 죄다. 예, 정치권에서는 되게 그러잖아요. 왜 지켰는가 그걸. 그렇죠. 들킨 게 죄인데 뭐 의도적으로 흘렸을 리는 없는 거고. 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 정성호 의원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측근이라는 게 뭐예요? 현안이 있을 때 의견 구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정성호 의원이 무슨 뭐 특보도 아니고 뭐 당직 뭐 차지하고 있는 것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들킨 게 죄인데 예. 원칙대로라는 말씀은 윤리심판원이나 또는 뭐 징계위원회 이런 데에서 관련 규정이 있느냐를 따져보고 그 규정에 성희롱과 관련해서 당사자, 피해 당사자의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있고 사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게 뭐 공분을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측근이라고 밀어붙이겠어요? 그러면 더 큰 걸 잃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들킨 게 죄라는 이 말이 모든 걸 함축하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는 이 상황에서는 본인이 의사를 전달해도 난망, 안 해도 난망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윤리심판원이 뭐 한번 부의가 되면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겠죠. 빨리 마무리되고 공관위가 구성이 되면 그 공관위에서 예를 들어서 폭행, 음주운전, 뭐 성희롱, 기타 뭐 부동산 투기 이런 거 있는 경우는 원천적으로 배제 사유 예.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미안하지만 거기에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관련돼서 이제 현근택 변호사 오늘 이 사안과 관련된 어떤 입장이 나왔는데 내용 좀 보겠습니다. 요겁니다. 지금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려졌는데 사건 보도 직전 상대 후보가 내게 불출마를 요구했다. 당시 사건 기억 잘 안 나고 사과하라는 피해자 측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요거 강준혜 변호사 이거 네. 법적으로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런 설명을 내놨는데 지금. 그렇죠. 지금 현근택 변호사의 상황은 당내에서 징계 절차를 넘어서서 이게 형사사건화 될 수 있거든요. 이 사건을 내용을 살펴보면은 작년 12월 29일에 예. 현근택 변호사가 지금 윤영찬 현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 중원에서 출마를 하겠다고 그쪽에다가 변호사 사무실도 옮기고 있는 거기서 지금 상황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네네. 예.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거기에 시민단체 송년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송년회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 있었던 지역의 정치인과 수행비서에게 예. 너네 부부냐? 너네 같이 사냐? 뭐 너네 이런 왜 정도 얘기를 같이 했다는 감기 거죠. 걸렸냐? 예. 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거기에서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근택 변호사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언론에까지 보도가 된 것인데요. 근데 이거는 그게 회식 자리였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시민단체 회식 자리라면은 여러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거기에서 그 얘기를 피해자 말고 또 들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형사적으로 이거는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했다라는 뭐 언론 보도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 현근택 변호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기억나지 않는다, 사과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오늘
밝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아마도 피해자 측에서는 이게 언론 보도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는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을 민주당에다가 밝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어저께 피해자는 이미 민주당에서 조사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예. 피해자가요. 예. 아직 현근택 변호사가 조사받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사 문제화가 되면은 현근택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때 뭐 옆에 있던 사람들의 대화라든지 이런 게 대해서 결국에는 뭐 그렇다고 4월 10일 날 총선 전까지 기소가 되고 유죄가 나오고 그럴 그 시간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본인이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완전히 최측근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대구서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리에 예. 임명한 건데 지금 부원장 자리 내려놓지도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어쨌든 피해자 측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지만 고소고발 같은 게 들어가서 형사사건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자, 상황이 좀 이렇게 돼 있군요.